원장님은 좀 싱숭생숭하고 이런 거 없으세요? 아, 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는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싱숭생숭하기도 하는데요. 워낙에 여름에 더웠어가지고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찌뿌둥하다가 이번 주말에 한강시민공원을 갔어요. 근데 굉장히 날씨가 맑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오히려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네네. 것들 조심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남지영 원장님께서 이제 바이러스 질환 말씀하셨는데 네.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대상포진이 보통 옆구리에 많이 오죠. 그래서 뭔가 옆구리가 결려서 담이 결린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피부에 변화가 있다던가 신경통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안면마비인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이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는 무엇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잘 챙겨 먹는 게 좀 지금 같은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철 과일, 예를 들어 가을에는 전어, 뭐 이런 식으로 제철 음식을 찾는 것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리듬이 깨지면은 그때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여행을 한 20일간 갔다 이러면은 갑자기 병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역력 관리나 아니면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호재 원장님의 또 관리법도 듣고 싶어요. 당황하셨나 봐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 피부 관리인가요? 스트레스 관리인가요? 스트레스 관리죠. 예, 스트레스 관리를 말씀을 드려야죠. 이제 한의원에 한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9시부터 7시까지 한의원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아까 남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햇빛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라도 나가서 햇빛 쐬는 것도 있지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쵸. 피부라는 게 흡수 기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배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고 땀을 내주면은 그거 자체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관리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찾아가지고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하는 게 관리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환절기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요새 일교차가 심하니까 평소 이제 남자들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 잘 때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잡니다. 근데 새벽에 추우니까 새벽에 춥다고 다시 이불을 덮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기가 올랑말랑 할 때가 많거든요. 그쵸. 이제 한방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치미병이라 그래서 뭔가 신호가 오려고 할 때 그때 빨리 치료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맑은 콧물 재채기로 감기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올라고 할 때 한의원의 상비약, 예를 들면 소청용탕 같은 걸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면은 오히려 감기약 오랫동안 먹는 것보다는 더 빨리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재 원장님, 연관성이 있나요? 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성 위염이란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제 위장 기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 이제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루는 이제 저기 양방병원에서 소화제 드시다가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드시고 나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약을 드시나 봤더니 이제 신경 안정제가 추가가 되니까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어떤 신경성이 어떤 우리 위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고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조절을 하는 신경입니다. 특히 이제 내장기를 주로 지배를 하는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척추에 분포를 해서 내장기관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다던가 시험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꾸지람을 받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짧게는 상관없지만 만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만성으로 위장 기능 저하가 오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위장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장을 좋아지는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하면은 등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우리 등에서 특히 흉추 6번에서 9번 사이에서 교감신경이 나와서 위장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을 잘 풀어주면은 소화도 잘 되고 위장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약수터에서 어머님들 가끔 이렇게 등 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교감신경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에 이 위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관련성이 많은 만큼 이 신경적인 문제도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와 같은 증상들 치료를 하려면 뭐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시행이 되고 또 평소에 저희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침 치료가 있죠. 네. 침 치료는 위장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힌 걸 뚫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한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손을 따는 치료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행기시켜주고 통기시켜주는 침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기능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위장 기능을 많이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안 된다면은 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어요. 평소에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을 원장하고 얘기만 하셔도 조금 좀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치료라든가 침 치료,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과 함께 평상시에 자기가 이렇게 앉혀놨던 말들을 내뱉고 이야기를 대화가 나누는 중요할 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 원장님, 위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아까 등 치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일단 위장 환자가 오면은 배를 눌러보기도 하지만은 엎드려서 등을 꼭 눌러봅니다. 등을 눌러보면 등이 굉장히 뭉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아까 흔한 게 등 치는 것도 되고요. 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 폼 롤러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비벼주시는 운동이 등에 자극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은 뭐 앞구르기라든가 뒷구르기 이런 것들도 등에 자극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가에서 하는 자세인데 쟁기 자세라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머리로 넘겨가지고 등을 자극하는 자세인데 이런 자세도 어떤 목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운동이니까요. 등을 많이 풀어주는 게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습관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